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족저근막염을 얘기하면서 족저근막염의 원인 중 하나가 평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발이라는 것은 족저근막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족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평발을 잘 이해하면은 다양한 족부 통증의 원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 인체의 발은 아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체중이라는 하중을 견딜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아치는 크게 세 가지 아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엄지발가락, 여기가 이제 새끼발가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이라고 하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있는 쪽을 내측, 새끼발가락 쪽이 있는 쪽을 외측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아치, 길게 아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걔를 바로 내측 종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깥쪽으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아치를 형성하는 거는 외측 종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족부로 가로로 횡아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내측 종아치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이 내측 종아치가 소실된 거를 바로 평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평발은 다른 말로 평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평발은 우리 이제 영유아 때 이제 처음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영유아들이 이렇게 일자로 바르게 걷지는 않죠.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로 이렇게 이제 서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서게 되고 이렇게 서게 되면은 이 체중이 족부 내측, 엄지발가락 이 내측으로 이 체중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은 아직은 뼈가 완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연골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방 패드들도 이제 있어서 그 유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족부 내측으로 이렇게 체중이 쏠리면서 이 후족부를 그러니까 발이 쉽게 꺾이게 되는데요. 이 유연성 때문에 그걸 이제 후족부가 외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번이라는 거는 얘를 이제 발 뒤꿈치 쪽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뒤꿈치 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를 외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를 내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때는 이제 체중이 족부 내측으로 쏠리면서 유연성 때문에 쉽게 후족부가 외번되면서 이 내측의 종아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생리적인 평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세에서 4세 이후에 서서히 이제 유연성도 떨어지고 지방 패드도 감소되면서 서서히 아치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세가 넘어가고 12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한 아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치는 되게 중요한데 이 아치를 형성하는 거를 유지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을 하나 또 그려놨는데 이제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얘가 이제 종골, 발 뒤꿈치 종골이고요. 얘가 이제 거골, 그리고 요 가운데 주상골이라는 게 있고 설상골, 그 다음에 중족골, 그리고 발가락 뼈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치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이 뼈가 되는 겁니다. 이 뼈로 이렇게 아치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들이 있겠죠. 그 인대들도 유지하는 주요 구조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이 발 뒤꿈치부터 시작돼서 발가락까지 넓게 이어지는 넓은 근막이 있는데 걔가 바로 족저근막이고요. 그리고 이 뼈대와 족저근막 사이에 내재근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내재근들도 이 내측 종아치를 유지하는 주요 구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조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후경골근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종아리까지 한번 조금 더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경골이 있고 이 뒤쪽 종아리 뒤쪽에서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내측에 있는 이 복사뼈라고 하죠. 복사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주상골, 그 다음에 설상골으로 넓게 힘줄을 뻗어가면서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걔를 바로 후경골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중요한 역할은 후족부를 내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뭐 여기 제가 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얘가 이제 종아리라고 보고 얘를 이제 발바닥, 이제 발등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아리 뒤쪽에서 쭉 내려와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해서 쭉 여기 주상골에 이렇게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축하고 이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게 4번, 후족부가 이제 외번, 아까는 외번된다고 그랬죠. 외번되는 게 아니라 4번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후경골근이라는 겁니다. 이 후경골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회내 운동에 저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회내 운동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평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 회내 운동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그려봤는데, 일단 먼저 외전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앞에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측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팔자걸음을 할 때 이렇게 걷게 되죠. 이게 외전. 그리고 외번은 아까 설명했죠. 이 후족골이 외측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 이걸 외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족배굴곡이라는 거는 이 발등 쪽으로 굴곡을 하는 거를 족배굴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굴곡하는 거는 족저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외전과 외번과 족배굴곡을 모두 다 한 번에 하는 거를 바로 회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내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외전이 이렇게 되고 외번이 되고 족배굴곡을 하면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중이 굉장히 세게 걸리겠죠. 그 아치를 형성하면서 하중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건데, 그 아치가 무너지면서 그쪽에 힘을 받으면서 걷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족부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팔자걸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팔자걸음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내측 종아치에 굉장히 무리가 오게 되면서 발바닥 통증도 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에도 상당히 무리가 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중둔근이고, 중둔근에 무리가 오게 되면은 골반이 나중에는 조금 한쪽으로 특별히 치우치게 되면은 골반도 통증이 무리하게 올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좌골신경통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음을 걸으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이제 저도 이제 올바른 걸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몇 가지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팔자걸음이 아니라 11자 걸음을 걸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11자 걸음을 걷고, 무릎과 무릎 사이를 살짝 스치듯이 걸으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골반은 너무 흔들리지 않게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발 뒤꿈치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쿵쿵 걷지 말고 발 뒤꿈치에 처음에 하중이 걸리게 하고, 이렇게 외측으로 돌아 나가서 발바닥이 닿고, 그 다음에 이제 전족부로 이렇게
중심 이동을 시키면서 걸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올바른 걸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회내 운동처럼 해서 팔자걸음을 걷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치 쪽으로 굉장히 무리가 오면서 아치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족부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간혹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족부의 원인을 두고 족부의 원인이 돼서 뭐 걸음걸이에 이상을 둬서 골반이 안 좋아지고 뭐 허리가 안 좋아지고 거의 이런 통증들을 족부의 원인을 두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골반이 안 좋고 뭐 허리가 안 좋아서 그걸로 인해 걸음걸이가 조금 하중을 잘못 받게 되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서 족부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을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뭐가 처음에 시작됐는지 찾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족부를 치료할 때는 족부만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골반 뭐 이런 다른 문제도 같이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바라보고 거기랑 같이 한번 치료를 해 나가야지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그 질환에 조금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발에 대해서 그리고 회내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다양한 평발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족부 통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